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EQ입니다. 감성재능. 감성재능은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SQ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실존적 어떤 가치적 문제고, EQ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에서 결국 실패, 성공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행복, 불행이 관계 속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IQ는 뭐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알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알기 위해서 공부, 학문적인 것을 하는 거고, 알기 위해서 기술 습득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SQ, EQ, IQ. 그 다음에 이제 EQ는 관계성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관계 그러면은 네 가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자연, 만물, 환경과의 관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EQ의 첫 번째 영역이에요. 나의 감정을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 세 가지 형태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는 뭐 있어요? 본성. 이것을 우리가 본성적 본능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 요인들로 인해서 본능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이 상한 아픈 감정의 영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서 이제 현장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현장. 장애 요인 네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죄. 두 번째는 습관. 세 번째는 환경. 네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환경과 정보. 네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 관리 그러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사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픈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좋은 감정을 유지시키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능적 욕구를 이루어 가도록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서 가면 그게 이제 행복과 기쁨의 감정이 유지되죠. 두 번째는 장애 요인들을 해체시켜서 가고자 하는 욕구를 이루어가는 거죠. 장애 요인을 그냥 내비두면 이 장애 요인이 결국 뭐예요? 내 마음, 내 아픈 심령을 상한 마음,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장애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장애 요인을 분석해서 해체시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전 건강한 감정도 안 되고 장애인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아픈 상처, 감정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아픈 상처,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감정을 관리해 가게 됩니다. 자, 9장. 나의 감정과 친해지기. 8가지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표로만 쭉 봤던 것들이죠. 앞에서는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강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본성의 욕구를 강화시키자. 둘째, 본성의 욕구를 해방하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함으로써 아픈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는 이제 자기 감정과 친해지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 아픈 감정이 만들어졌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 첫째, 감정의 중요성. 사람은 모두 감정을 가지고 산다.
사람의 감정과 삶을 행동과 삶을 이끌어가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감정은 다양한 정보에 의해 형성되고, 감정은 좋은 쪽으로의 감정이 있고 나쁜 쪽으로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의 감정은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함, 희망, 사랑 등의 행복의 감정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네? 감사함, 네. 평안함, 네. 반대로 슬픔, 우울함, 분노, 절망, 속상함, 불쾌함, 또 자포자기, 무기력, 두려움 등의 불행의 감정이 있어요. 짜증의 감정, 네. 우울의 감정. 이 감정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동을 만들게 돼요. 그러므로 행복한 감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행한 감정들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서 감정을 바꾸거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뭐예요? 이제 병적인 상태가 돼요.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현실에 집중할 수 없고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 감정은 크게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정, 또 하나는 지속되는 감정. 이 지속된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심리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만난 정보들로 인해서 감정이 아파지기 시작을 하고, 그 감정이 오래 가니까 이 현실이 망가지는 병증 상태에 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더 오래 가면 병증 상태가 이제 3단계를 거쳐가면은 뭐예요? 이제 이게 신경을 망가뜨리고 정신 이상 증세라고 말하는 상태로 발전을 해요. 과대망상, 환청, 또 이게 더 심각해지면 이제 조현병, 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일찍, 네,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전화로 이렇게 상담 문의를 하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시는데, 어떤 분은 교회까지 못 와요. 상담 약속을 하지만 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다 보면은 교회 건물까지 목사를 만나러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60대 되신 분이 30대 되는 자기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조현병하고 비스무리한 상태까지 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아들이 불쌍하다기보다는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비두고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예, 결국 그분이 이제 몇 번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예, 나중엔 못 왔어요. 아직까지 이제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일단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도움을 받죠. 오는 사람들은 해결이 되고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는 그냥 내비두면 이게 눈덩어리처럼 커져요. 확대가 됩니다, 이게 생각이. 근데 치료를 하면은 또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금방 또 괜찮아지는 게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뤄야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나쁜 감정이 형성될 때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픈 감정이 만들어졌다면 더 중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감정과 친해지기. 여기 8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자기 감정, 그 사람의 감정, 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첫째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만나라. 그 사람의 표면과 만나는 게 아니라 감정과 만나라.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과 대화하고, 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아 나하고 놀자. 감정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특징, 다섯 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이루고 싶은 본능. 자, 본능대로 성취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요? 즐겁고 기쁘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돼요, 이게. 근데 장애 요인 때문에 이루지 못하면 상한 감정이 형성되고 분노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사람의 행동을 알고 보면 내면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다섯 가지 성품의 본능이 아무런 장애 없이 성취되어 가면 좋은 감정이 형성이 되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다섯 가지 성품의 본성이 장애를 받으면 아픈 감정, 상한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것이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관계도 만들고 나쁜 관계도 만들어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표면의 행동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여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감정이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 오늘 출발할 때 내 감정은 별로 안 좋구나. 이거 왜 안 좋을까? 그럼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죠. 알고 보니까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영 찌뿌둥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화해를 하든지 또 뭘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또 좋은 이해력을 갖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정보를 스스로 바꿔요. 네. 이게 바깥에서의 환경보다도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생기는 감정은 이게 바깥에서 좋은 게 생겨도 안에는 또 그게 또 이게 뿌리 박혀 있어요. 이게 가까운 사람과의 순서대로 예, 뿌리 박혀 있어요. 1번하고 안 좋았던 관계는 2번하고 좋은 관계가 돼도 1번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딱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아내나 가족과의 안 좋은 관계가 생겨 있으면 친구하고 막 웃고 그래도 내면의 세계는 뭐예요? 예, 그 감정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과학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이게. 네. 예배 시간 늦은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러 오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요. 학교로 나타나고 교회 다니면서 아니고 말고 뭐 광주도 왔다 자기 영어 강사다 뭐 거짓말만 하고 언제도 왔구나. 그리고 밥을 먹는데 한 5인분을 먹고 밥만 맨 젊은 여자인데 그런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이 조용조용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그런 감정이 난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처음에 부산에 생각하게 돈 주주를 했어요. 가고 나기 때문에 감정하고 저 사람 속을 주가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마음도 들지만 계속 교회만 다니고 다른 데는 돈 안 줍니다. 젊은 여자 머리 있는 여자까지 물어보고 근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번호가 항상 9,900원만 달라 4,000원만 달라 얼마만 달라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런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근데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이말 다 다물고 찬양도 안 하고 딱 가만히 있고 근데 목사님은 막 돈만 달라고 어디서 왔다 동생하고 있다. 전에 만났을 때는 뭐 영어 강사라고 이번에는 또 광주 왔다고 자가용 타고 다닐 정도로 돈도 많고 하면 된다. 하여튼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심리를 해볼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본다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무슨 거짓말이니까 그 행동을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거는 단호하게 끊을 건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면에 형성된 감정, 만약에 도울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 계속 와. 계속 오면은 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본다든지, 그걸 위해서는 내가 뭐 그런 것들을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같이 나누고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우선 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죠. 교회만 다니면서 네. 그래서 불쌍하다고 돈 주니까 와서 2만 원. 저번 전에 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동서울 터미널에 있을 때는 거기가 터미널 입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와. 와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빼빼 마른 모습으로 와가지고 저쪽에 저 어디요, 저 인천 서북방 그런 거 도서 지역에서 교회를 하는데, 천막 치고 하는데 거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막이 날아가 버려서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 지휘 장교하고도 잘 알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섬이야. 어? 우리나라 지도에도 안 나오는 섬이야. 아니 그래가지고는 예, 그때 이제 나는 그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감정에 충실한 거죠. 내 감정에. 그 사람이 어떠냐 보다는. 둘 중에 하나야. 한편에서 보면은 이게 사기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라면은 내가 이거를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어차피 구제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내 역할이니까 그냥 목사가 안 속아주면 누가 속아주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누가 자전거를 시골에 사달라고 하는 구제 헌금이 있는데 그거를 좀 줬어요. 근데 뭐 거짓말이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내 감정에 평안한 감정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보냈더니 이게 자꾸 회개거리가 돼. 그럴 거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구제 받으러 댕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구제는 해주겠다. 그러면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1,000원밖에 안 되니까 1,000원만 주든지, 아니면은 이건 거짓말이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이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게 될 때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을 다루는 데는 뭐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알면서도 또 도와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은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해줘야 될 영역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금 해줄 수만 하니까 지조심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다 하겠다.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참 일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거짓말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나도 올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감정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거죠. 뭐 어떤 분은 몇 년씩 오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안 온 분인데 그분 하여튼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라는 차원에서 그냥 돕고, 예, 그래 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성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자, 감정과 친해지기. 그래서 요 세 가지 틀을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기.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일단 이름을 좀 붙이는 거예요. 기쁨의 감정, 즐거움, 상쾌함, 뭐 감사함, 평안함, 희망, 행복감, 또 뭐 소망, 뭐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붙이면 아, 지금 내 감정은
정말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 그 전에 내가 어떤 느낌, 상황이라고 하는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슬픔, 분노, 짜증, 불쾌함, 절망, 불안, 두려움, 공포감, 대인기피, 우울함, 무기력 등 이런 감정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또 이게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을 봐라, 감정을 들어라, 감정을 인식해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은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많이 행복한 것 같아,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나는 왜 이래 바보같이, 아유 난 틀렸어, 에이 나 같은 거 역시 난 안 된다니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화내는 것이 맞아, 잘했어,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러나 잘 될 수 있어. 자기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네 번째는 감정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기. 어떤 때는 행동과 감정의 소리가 다를 때가 있죠. 막상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감정은 불편하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이때는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혹은 겉으로는 웃지만 감정은 상해 있는 경우도 있다. 네, 만약에 아까 그런 사람이지만 그냥 보냈는데 이게 영 찜찜하고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해. 그러면은 이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정말 이게 진실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 가운데서 그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돕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야 이제 내 마음이 편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우리의 기본 5 성품 속에서 나오는 감정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행복한 거야, 이게. 불쌍한 사람은. 네. 그렇죠. 줘야 편안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주면서라도 또 훈계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혹은 겉으로 웃지만 감정은 상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속상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 감정에 공감하고 인정하라. 이때 그 감정의 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 참아. 아이 자네가 참아야지. 아이 형이 참아야지. 이를 버리면 이제 더 화나는 거예요. 감정이 막 더 상해요. 일단은 아프구나. 감정이 아프다. 감정이 힘들구나. 이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감정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잘 경청하고 요거는 이제 나의 감정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 지나가면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들이 너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속상하지? 그래서 참는 것이 이기는 거야 등 고생했어. 그런 감정이 생길만 하네. 잘했어. 이럴 때 이런 감정이 안 생긴다면 그건 로봇이지 뭐. 이제 이거를 스스로 자기 감정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 감정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 자기의 감정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은 친구죠. 자기에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다. 좋은 친구는 그만큼 내 인생에서 유익을 준다. 그러나 정작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친구들로부터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가장 믿고 행동하고 신뢰하고 친해져야 할 친구는 나 자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다. 당신에게 최고의 보스는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을 길러라. 수시로 자기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리고 자기의 잘하는 걸 찾아서 칭찬하고 축하해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자기를 높여줘라. 세상 것들로 비교하면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보물이 있다. 그러니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래서 이 상담할 때 자기 칭찬하는 거 그거를 꼭 잘 할 수 있도록. 네. 지난번에 상담하는 그분은 이제 그 3가지씩을 이제 매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끓여서 마시게 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래서 세상 것들로 비교하면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보물이 있다. 그러니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타인만 사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감정을 미워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너는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하는 거. 6번째는 이제 감정을 도와라. 원인을 분석하고 본능의 욕구를 찾아라. 이제 감정을 도와라. 왜 그런 감정이 만들어졌는지 정말 내 감정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 원인이 뭘까?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구나.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네,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감정이 사나워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내 본성은 저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하게 싶고.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성의 욕구를, 본능, 감정을 돕는 일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은 본능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맨 바깥에. 요게 성취 혹은 장애 요인에 의해서 감정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분석해서 감정의 원인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미운데 갑자기 막 가서 난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분석해서 우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암송부터 하자. 그럼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의 지수가, 나쁜 감정의 지수가 어떻게 해요?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이제. 네. 지금 내 감정이 화가 나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툼과 분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이 왜 생겼는가? 원인을 찾아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본능의 욕구는 뭔가? 뭘 하고 싶은가? 우리 안에는 5가지 성품에 나오는 다양한 본능의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대화도, 상대방과의 대화도. 그 중에서 지금 내 감정을 만들게 된 본능이 뭔지를 바로 찾는 게 중요하다. 바로 존귀하게 인정받는 거다. 찾아놓고 보니까 존귀하게 인정받는 게 내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기술적 부분이라면 더 익숙해지게 노력할 수 있고 인간관계라면 대화법을 더 훈련해서 존귀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일단 감정을 체크하고 다음에는 그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엔 본능의 욕구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네, 잘 이해됐습니까? 일단 감정을 체크하고 기분 나빠. 속상해 죽겠어. 다음에 이유가 뭐지? 원인 분석.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원하는 게 뭔데? 본능에서 원하는 게 뭔데? 인정받고 싶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존귀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자,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먼저 뭐부터 해요? 체크. 그 다음 원인 분석. 그 다음 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돕기까지 감정에 대한 걸 하기까지 필요하면은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의 감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풀어줘야 돼.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사람한테 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줄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가 도구예요? 결국은 5가지 성품이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본능을 활용을 해봐라. 존귀함의 본능.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 날 무시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나는 존귀한 자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 그 자기 존귀함을 활용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달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뭐 다르니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나는 나일 뿐이야. 그래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자기 감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라.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외치고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봐라.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해봐. 이거는 뭐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야, 이게. 선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말, 고마움. 뭐 어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마움. 때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좋은 감정이 형성이 돼요. 좋은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계속 그게 감정이 안 좋아요, 이게. 옛날에 제가 어느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돈을 안 내도 되는 주차장인 줄 알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내는 주차장이에요. 근데 가면서 이게 계속 감정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가지 뭐. 어차피 그냥 그런데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주차요금 내려왔습니다. 그러기도 좀 뭐하고. 근데 하여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다시 갔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다시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서 왔다가 여기 안 내는 줄 알고 안 계시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계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어때, 이제 감정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정답은 그 일이 옳으냐 그러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아니냐는 거는 자기 감정이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또 재능의 본능,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해라. 아무것도 개발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형성이 될까요? 일단은 무기력한 감정이 형성이 돼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개발을 안 하고 그러면 일단 무기력한 감정이 형성이 돼요. 재미가 없어. 그냥 다 귀찮아져.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 할 일을 먼저 찾아 시작해. 할 일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할 일이 뭐가 됩니까? 정보가 돼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만나면서 힘은 들지만 보람은 있다. 이제 이런 감정들이 형성이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의 본능을 사용해라. 생각의 기능. 생각을 좀 바꿔서 사용하는 훈련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법을 활용해보면 이걸 통해서 또 감정이 변화가 와요. 뭐 역지사지의 생각법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자유함의 기능이 있어요. 억압을 받을 때 아픈 감정들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나를 억압할 때 내면의 자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억압으로 아픈 감정이 생겼을 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소통의 기능, 대화법, 리더십들을 훈련하고 사용해라. 거룩성의 본능, 영성의 기능, 성품의 기능, 다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컨설팅의 기능, 이런 거. 사랑성의 본능 사용하기. 공연히 짜증이 나는 감정이 있다면은
뭔가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삶에 재미가 없다면은 나누지 않는 데서 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영혼성의 본능, 변화와 발전의 본능 사용해보기, 변화 시도, 생각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삶의 변화, 천국 활용, 천국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능력, 만족을 세상 것들에서 찾지 않고 천국에서 찾음, 때로는 천국의 문화를 활용해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내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이게. 자, 장애 요인 제거하기. 우리가 본능 욕구를 해방하는 장애 요소가 4가지라는 걸 살펴봤죠. 내면의 죄, 잘못된 습관, 어려운 환경과 정보, 사람이 5가지 성품을 활용하기 역시 필요한 건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때 필요한 도구들이 인내, 화해, 마술의 말, 대화법, 좋은 성품 활용, 차선책 강구하기, 생활 패턴 바꾸기, 훈련, 교육, 기도,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기 본성의 욕구를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생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성의 욕구를 명확하게 하고 다음엔 그것을 언어로 외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 속에서 본능의 욕구 확인하고 말로 외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뇌를 훈련시켜라. 아픈 감정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뇌의 훈련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자신의 뇌는 아플 수밖에 없는 뭘 가지고 있냐면 정보들을 입력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1순위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픈 감정은 안 좋은 자신을 억압하는 많은 정보들을 입력함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정보들을 뇌가 강력하게 입력하고 있고 학습시키고 있다. 이거를 강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뇌에서 생각하는 기능이 항상 부정적이고 감정을 아프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뇌 속에 다른 정보를 입력시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또 다른 정보를 듣고 배우고 입력하는 것이며 이것을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뇌와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가면 우리의 뇌세포의 98%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입력해서 전체 신경세포에 전파한다고 한다. 네, 밑에는 삶을 바꾸는 말의 힘. 우리가 많이 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성 활용하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첫째는 뭐예요? 5가지 성품을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줘라. 그 다음에 언어를 활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도구들입니다. 이게. 자, 영성 활용하기,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감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들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죽음의 공포감에서 자유한 감정으로 바뀐 건 호렙산의 은혜의 감동이 있었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내면의 우울하고 대인 기피적인 감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제자들의 두렵고 무기력한 감정들은 성령 충만함 이후에 기쁨과 소망, 능력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죠. 기도와 찬송, 말씀 암송, 묵상 등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감정 EQ 교육을 할 때는 169페이지, 감정 변화 체크를 꼭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자신의 감정 변화를 체크해 보자. 필요하면 일주일 동안의 감정 변화를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훨씬 감정에 다루는데 이게 아주, 달인이 됩니다. 저는 그 심장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매달고 다니는 걸 한번 쳐봤어요. 여기다가. 그걸 계속.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심장이 어떻게 박동하고 어떤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그게 어떤 상태에서 다시 느려지고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의사가. 왜냐면은 집에 있을 때는 뭐 이게 그냥 좀 안 좋았다가 병원에 가면 또 괜찮아져 버리니까 괜찮은 상태에서는 의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감정 변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감성 재능의 훈련 중에 하나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오전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오후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저녁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변화됐을 때에 어떤 정보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을 인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이 속에 이제 있다 보면은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저분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담할 때, 또 뭐 사람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거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그냥 또 스쳐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 감정이고 뭐고 그냥 뭐 다 지나가고 다 살아요. 그냥 지나가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맥박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뭐 살면 사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자기가 마음의 아픔이, 병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불편한 감정이 지속이 되면 인간관계가 또 안 좋아져요.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부부지간에 좋은 대화가 나오고 좋은 관계가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내 감정을 잘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게 필요해요. 자, 첫째는 뭐예요? 감정과 친해지기 첫 번째. 네, 우선은 행동보다는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 얼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걸 만들어내는 감정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 붙이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니면 짜증이 나 있구나, 아니면 우울해 있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해 줘. 세 번째예요.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정의 욕구를 도와줘. 이건 뭐예요? 공감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밑에 있는 이 본성적 본능을 그걸 찾아서 친해지고 싶구나. 그럼 친하도록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첫째는 뭐예요? 5가지 성품. 두 번째는 장애 요인 제거하기. 세 번째는 언어를 사용하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3일 동안 다 해치려고 하니까 감정이 체해. 네.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졌다가 좋아졌다가 해졌다가 그런 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그냥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오전에 몇 시쯤의 감정은 기분이 영 안 좋은 감정이다. 그러면 이제 분석. 왜 이게 안 좋을까? 이러이러해서 그랬었구나. 예. 그 다음에 오후가 되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공짜로 갖다 준다고 그래. 그 정보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후의 감정은 기분이 좋아. 좋은 감정이에요. 이게 왜 생겼나? 희망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점수를 100점 맞아왔다. 그러면 사랑의 엄마는 어떤 것 같아? 네. 아침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감정이 나빠졌는데 사랑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은 감정이 또 확 바뀌어요, 이제. 네. 그래서 시간대에 다르고 감정은 수시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 뭐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첫 번째 만났는데 조금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만났는데 역시 싫어요. 네. 세 번째 만났거든요. 네. 역시 싫어요. 그래서 제가 네. 왜 이분이 나는 보통 10명 보면은 9.9명은 좋은데 왜 이분이 안 좋은 감정이 나한테 들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사람의 비슷한 상태의 사람으로부터 네. 안 좋은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창작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창작이 아니고 들었던 것들에 의한.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뭘 봤든 들었든 죄에 대한 것이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딱 만나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이런 느낌. 이게 순간적인 판독이야, 이게 정보가.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세계에 모여있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저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예,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는데 그 사람에게서 얼굴 표정이나 나타난 이런 데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마음을 별로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그 거죠. 정도는 제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싫어해요. 저 사람 뭐 교제하면 당신 베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끝까지 지지하고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감정의 이제 정보가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케이스는 제가 오늘도 좀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저분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안티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선한 사람인데 선한 일을 하고 왜 그럴까? 아무리 내가 물어보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봐요. 알았어요. 예. 참 미안하네. 그 사람을 잘 아는 아니 사람이에요. 아니요. 만난 지 3번 만났어요. 하나, 둘, 세 번이나 4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는 거 좀 있죠. 근데 이제 말하면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아는 것이 나쁜 게 없어요. 그 나쁜 그 정보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나쁜 점은 없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나쁜 정보가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것에 대한 반대 기전을 사용해서 그걸 내가 덮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 그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뭘 잘못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래 사람은 다르지 당연히 내가 인정해줘야지 하면 되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뭐 문제가 정확히 딱 와야 그 문제를 감쌀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힘이 발휘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기본적 정보가 우선 있고 그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어쨌든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스스로 인식해버렸어요. 기분 나쁜 거를 느끼는 거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의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감정이에요. 세분은 다 안 좋은 감정으로 한번 잘 생각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대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한 특별히 좋은 정보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그냥 별로 그냥
그런 거지 뭐.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싫은 소리 한마디쯤 하면은 이쪽에서 기분 나빴던 거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